지난해 말 만 가구의 잠실 헬리오시티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강남 전셋값을 한 방에 잡았다며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수요와 공급을 다시 한번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신 전문가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성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나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실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저는 저만큼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등해서 이게 나왔는데 어설프잖아요.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제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야기될 때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건설사도 그렇고 또 우리 민간 택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인데 거기에서 사업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 2023년, 2022년 저는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안전진단 기준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에서 아무리 정부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살림의 기본적인 권력은 비슷해야 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이 100%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습니다.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그죠? 그 이후에 안전진단 기준에 통과된 서울시내 단지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죠. 광배 3호. 그것만 빼놓고 지금 올림픽 선인가요? 그쪽도 지금 신청해놓고 아마 9월달인가 10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모두가 지금 상황에서 구조안전성을 40%로 해놓고 이런 데다 보니까 아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작년 3월 이후에 아까 말한 그 광배 3호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규 재건축 사업장은 없습니다. 없죠. 이게 지금 기간이 제법 1년 한 3개월 이상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또 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총액 환수제도 본격적 적용 여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예전보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지금 아마 하반기에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연초에 이야기했던 공급 물량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이 같이 누적이 된다고 할 때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도달할 것인가 저는 예상해 보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다 이야기 나온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그거에서 분양 보증하면서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부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국민들의 재산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뭐로서 하도록 되어 있냐면 법률로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세금을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여당이 아니라 모 야당은 정말 또 정신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종부세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건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협박을 하는 거죠. 고분양가 사업장이잖아. 그러면 심사기준 맞도록 아까 지금도 다시 개정해서 본래는 주변 시세 1년 지났으면 10%인데 5%로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시세에 분양하니까 이건 현장 가격보다 올리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공이 법학입니다. 너무 공부 잘했어요. 똑똑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소속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잘못된 건데 그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만지작만장부대해서 협박을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OECD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보유세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 재산세라는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재산세 하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보면요.
재산세 가운데 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정도고 대부분 우리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와 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은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만 프로퍼티 텍스라고 해가지고 OECD 가보면요. 우리 제법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뭐 소득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재산세, 거래세에 가까운데, 그것도 엄청 내고, 세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세도 내자고 하니까 또 많은 여러분들이 찬성하더라고요. 저는 이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변화가 이 중에도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쭉 하니까요. 이게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급계획 원래는요. 공급계획 대비해서 빨간색이 실적입니다. 이런 실적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 말은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 줄어들면요. 답답해지는 것은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답답해지면 결국은 딜 아시죠? 딜할 때 딜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특히 서민들한테 정부가 좋은 집을 마련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쪽에 지금 정책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시장 반응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규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규제했는데 8.2 대책할 때도 뭐 노무현 정부 때 모든 나왔던 대책들을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다 포함시킨 종합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또 9.13 될 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끝장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1년 지났다고 해가 지금 스스로 1년 안 지났군요. 35주 지나가지고 시장 변화가 있으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마치 다급하게 선제 대응, 저는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용어인데 선제 대응한다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만작거리면서 장관이 국회에 가서 막 음포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쓰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사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택지의 주택은 저는 나름대로 공공재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택지의 경우에 주택조차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공공성이 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히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에 사실 결정판이 나온 게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도시재생 지금 낙동강 오래 아닙니다. 수민 참여가 있어야죠. 또 정부가 마중물을 하면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 물을 뿌리고 펌프에 물 넣고 예전에 많이 해보셨어요? 제 나이는 별로 안 됐습니다. 연식은 별로 안 됐는데 펌프질을 하면은 너무 물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만 그냥 계속 들어가고 공기로 윽윽 하고 트림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과연 이 공공주택 주도 정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정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공공택지의 주택, 임대주택 공급에 정말 전력을 한번 기울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곧 또 내년 선거도 있고 또 이어질 대선 등등 감안해서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하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또 낯선 섬찟한 단어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버전 2이라더라고요. 버전. 제가 볼 때 그 평가가 낮잖아요. 났는데 10년 전에 그걸 아카디아 레포트 돌린다고 했잖아요. LP만 들고 와서 오직 규제 한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제가 참 느꼈습니다.
아까도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가 있지만 강남에서 개발하는, 분양 시장에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아직 되지 못합니다. 마음은 저도 언젠가는 살면서 제가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얻은 자산을 가지고 강남에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지금 강북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미래는 제가 또 아시죠? 미래 중에 세 군데가 있죠. 송파하고 성남하고 하남인데 저는 송파예요. 그래서 약간 색깔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꼭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분양가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거기에다 꼭 넘으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제가 볼 때 거기에 굳이 분양가를 낮추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무조건 9억 이하로 낮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낮춰줍니까? 그리고 당첨되는 사람이 독식하는 승자 독식주의를 더욱더 만연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도 좀 해보고 많이 해보면서 제가 제일 궁리했던 게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사거리죠? 거기에 살았습니다. 세곡동 사거리. 그런데 지금 그쪽에 보금자리 지구의 분양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따따블 현재는 전매제한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매제한은요. 전매제한 8년 그러면 8년을 나는 독수공방에 아닙니다. 정부가 바뀌고 시장의 상황이 되면요. 과도한 규제였다 해서 대부분 앞에 보면 선례가 다 단축시켜줬습니다. 그 단축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GB, 그린벨트 다 풀고 해서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함께 가져가야 될 자산들을 다 규제 완화해가지고 다 풀어준 건데 그에 대한 당첨된 사람들만 엄청난 수억 원의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33평 이하고 3년 이상, 2년인가요? 3년 이상 구조하고 2년 실구조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물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쭉쭉 있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대로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저는 헛다리 짚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그 건설 쪽에서 보면은 실적으로 경기도에 미분양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성은 제목만 읽고 나가겠습니다. 좀 이제 정부가 보다 면밀한 냉철한 수요에 대한 분석. 정부가 수요에 집착하는데요. 수요에 보면은 항상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잠재 수요, 혹은 현지화되지 못한 대기 수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의 정도에 맞는 정도의 수요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생각했던 사람들도 급하면 저는 달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수요로 전환되었을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되지 못한다면 갈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수급 전망 쭉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앞에서 하신 분하고 똑같습니다. 즉, 공급은 현재 상태에서 갈 때요. 제가 숫자를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는 가만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자다가, 듣다가, 날씨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먹다 생각하더라도 공급은 현재 상태로 가면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 측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놓아도 앞으로 시간 지나서 다시 공급을 재개하면 뭐 별 상관없다. 아닙니다.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어떤 도시의 경우에서는 기존 주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지날수록 노후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30년 경과가 안 됐는데 원래 30년 경과가 됐어요. 또 내년에는 또 더 나이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이건 돌려막기 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즉 본인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과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지금 한 7년 정도 된 주택인데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3년인가 4년을 전세 살다가 사야 되겠다. 그것도 언제인 줄 아세요? 2016년도에 11.3 대책, 박근혜 정부의 그런 거 이상하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 규제를 처음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나올 때 제가 방송국에 가서 PD하고 이 작가들인데 저 오늘 사는 쪽으로 계약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규제 강화된다는데요. 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올랐는데 그 주택을 보더라도 제가 그 주택을 살면서 제가 좋아했던 것은 뭐냐면요. 다른 집 요즘 나오는 아파트보다 10cm가 높아요. 천장고. 정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그런 것들을 시장에 더 반영시킴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공급이 있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저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적지 않다. 즉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 조금 시장에 정말 맡겨놓고 말 그대로 거래 질서가 너무나 왜곡되는 부분에 저는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어차피 방치시켜 놓으면은 또 다른 정말 잘못된 세력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공급과 수요를 갖다가 함부로 좌우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불안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장 자체 왜곡은 저는 불안감에서 나온다고. 지금 35주간 진행되던 게 왜 상승으로 규제가 달라졌나요? 완화된 게 없습니다. 9.13 대책의 그 교과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갖다 들락날락 하게 된 건 뭐냐? 제 아파트도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냐면 가격 회복이 최고점 올라갔을 때 주목받는 아파트들은 거의 90%까지 회복됐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13 대책의 효과가 전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부터 뭔가 만들어주는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계부채 불안하니까 대출은 억제시켜놨습니다. 근데 시중에 돈은 많은데요. 이자는 지금 뭐 아까 말한 실제 금리, 예금금리 1%인데 초반인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람들이 정말 투기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은 간접 상품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도 아직 리츠 이용 못 해봤습니다. 그 우리 가서 사야 되는데 제가 눈높이를 정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도록 해야지 뭔 쓸데없이 제가 하지도 못하는 수요 공급 쪽에 그쪽에 앉아서 제가 볼 때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이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한참 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때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저한테 박사님 어디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앞에 전문가들인데 근데 제가 몇 군데 찔러줬습니다. 예전에 인도원의 근처에 다 성공했어요.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나? 이분들이 현장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저는 세종시에서 거기서 닭달 뽑을 게 아니라 현장은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 왔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저는 공공사이드에서는 지금 뭐 LH에서 주도해가 임대아파트 많이 만든다는데 LH도 지금 뭐 뒷덩어리 아닙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발 우리는 몰몬트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야기 공무원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당신 정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없다고 본다. 근데 말을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에 대해 피해 책임질래? 그건 왜 책임집니까? 이런 무모한 말이 어딨나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오지만
이분들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제가 오늘 말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서 아니 만일에 지금 사실은 2021년 22년 되면요 이분들은 수급상황 지금 어디로 놓은 이 부분을 설거지 하지 않고 나갈 겁니다. 아니, 다음 정부가 유사한 정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정부는 앞에 거난 몰라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업료를 정말 톡톡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수업료 내는 게 그분 지금 공무원분들은 넉넉하신지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거만. 이거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죠. 공부를 충분히 해서 학습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왜 자사고를 또 없습니까? 저는 일반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은 다시 공부를 좀 시켜서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대안은 뭐냐 정부 대책이 나오면요 섣부른 행동보다는 본인 스스로 마음의 심리 감정을 서로 도모하면서 몇 집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 뭐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지금 얼마를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현재 자산의 수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해서 50% 60% 뺏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되기를 바랍니다.